카메라는 이쪽인데 저는 이쪽을 자주 보죠. 제가 컴퓨터 OBS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니까 이쪽 컴퓨터 모니터에 제 얼굴이 나와서 이쪽을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처음에 2개월 정도 공부하고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는데 지금 벌써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으니까 한국에 와서는 일본어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끔 일본어로 녹화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슈가 아닌 일본 이야기를 할 때는 일본어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일본어로 하다 보면 많이 단어를 틀려서 편집 시간도 길어지고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일본어가 서툴지만 그래도 일본어로 해드리는 게 보기 편하지 않나 싶어서 일본어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서툴기 때문에 전부 다 자막을 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늘은 새해 첫 영상으로서 간단히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게스트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이 채널이 아니라 예전 음악 일을 할 때 회사 채널을 제가 운영해 봤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아이돌에 대한 홍보 영상들이라서 아주 빠르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전문직 일을 하고 마케팅과 기획 제작의 일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빠서 못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음악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져서 시작했습니다. 역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나중에 다시 음악 일을 할 때 포트폴리오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회수 100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해보고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는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수들의 노래를 대결하는 기획이 그랬는데요. 저는 단순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이니까 그 노래들을 소개시켜주고 게임성을 가미해서 대결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몇 화 진행하고 보니까 대결이라는 컨텐츠가 가수의 팬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인 이상형 월드컵으로 한 가수의 노래 안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외에도 처음에는 주 4회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편집을 업체에서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편집자분들이 영상을 재밌게 만들려고 만들다 보니까 또 팬분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편집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주 2회에서 3회 업로드로 변경을 해서 제가 다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쁠 때 자막은 업체에 맡기고 있고요. 게스트분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고정으로 나와주시는 두 분이 계시죠? 두 분은 사회복지사시고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동료입니다. 저는 5년 전에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셋이 근처에 살아서 2년 전부터 자주 모이기 시작했네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면서 처음부터 이분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어떤 콘셉트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막 채널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어떤 조언을 드리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방송국에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방송을 제작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튜브에 전문가 콘셉트로 들어가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미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건 유튜브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미 다 잘 되고 있어서 단순히 전문가 채널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찾고 교체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노출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거나 조작, 혐오 등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죠. 성인 콘텐츠나요. 그것들이 가장 빠르고 쉽게 조회수를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콘셉트를 생각해보자면 서로 다른 분야들을 충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님과 스님께서 함께 고민 상담을 해준다거나 헬스 트레이너가 몸에 안 좋은 치킨 먹방을 한다거나 요즘은 그런 채널이 늘어나고 있고 잘 되고 있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저를 음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0대 때부터 음악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매일 구상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음악을 직업으로 했던 기간은 제 인생의 여러가지 직업 중에 가장 짧습니다. IT 회사를 4년 안되게 다녔고 지금 건축 회사를 5년, 음악은 직업으로는 2년밖에 안 했네요.
하지만 음악을 10년 이상 공부를 했고 그런 제가 운동도 해보고 IT도 해보고 건축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음악가가 하는 건축, 음악가가 하는 운동, 음악가가 하는 식단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잘 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채널 운영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직장 일을 하면서 혼자서 영상을 계속 생성하기가 너무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생각해보면서 저와 전혀 다른 분야를 섞어서 시너지를 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릭터를 잘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요. 제가 제작과 프로듀싱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그 결과 현재 선생님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와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기도 하면서 또 저는 일본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 두 분은 일본에 대한 경험도 아무 관심도 없는 분들이죠. 저는 음악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관심이 없으시죠. 또 저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많은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이분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많은 부분들이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충돌해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겠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비교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사회복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렇게 존경받아야 될 일을 그 분야만 열심히 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그냥 고생만 하면서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어요.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일을 행하는 분들이 삶이 힘들고 고된다면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질까? 사회복지사분들이 조금 편해져야 더 사회의 복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도 전해주고 세상에 다양한 시각을 보여줘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 생각일 뿐이고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 설득 작업을 거치고 처음엔 다 같이 고민 상담하는 채널을 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식 투자하는 채널을 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 채널에 합류시켜서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되었네요. 사실 이게 단지 선생님들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대학교 나와서 전공 살려서 취직해서 한 가지 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는 굉장히 다른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아주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신 처음에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냥 선생님들은 와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만 하고 가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어요, 겨우.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영상을 찍으시거든요. 주제가 뭔지는 찍는 당시에 항상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찍고 나서도 영상이 올라가야 본인들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냥 제 채널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고 저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점은 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시더라도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한테 하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트라고 했죠? 오, 우리 대박! 우리 이렇게 올 때마다 그래, 왜 뭐 그러는 사줘요. 거야? 머플러다. 리틀버드 머플러. 또 심지어 의미 있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쓰고.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선생님들을 데리고 일본에 여행을 가는 날도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 몰랐던 분들이 점점 알아가고 변해가는 모습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인데 제가 제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을 만한 아이돌이나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리액션 영상을 진짜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회수도 좋아요도 구독도 쉽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전에 운영했던 채널이 아이돌 홍보 영상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케팅이니까 다 좋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팬분들은 아무리 제가 연예인을 생각해서 해주는 조언이라고 해도 일단 네거티브한 말은 듣기 싫으시잖아요.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일을 하면서 연예인들을 직접 많이 상대해 봤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이용해서 모두가 좋다는 이야기만 하기에는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위한 상담 전문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필수적으로
연예인들은 모두 1년에 몇 번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고 꼭 제가 조언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엄청 많은 스태프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테지만요. 그래도 어느 한순간 혼자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혼자가 돼버리기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혹시나 그 당사자가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 마음으로 코멘트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컨텐츠 구성도 그렇고 편집에서도 신경을 써서 제 생각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조금 마음에 안 드셨을 만한 부분도 계속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이 성장하려면 한 가지 콘셉트를 초반에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당분간은 음악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면서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제가 경험한 일본의 음악, 일본의 아이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이 더 성장한 이유엔 건축, 운동, 경제, 역사 등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보고 싶네요. 구독해 주시고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말 작년 한 해 감사드렸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카스테라네? 카메라에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뭐가 있잖아. 뭐? 이게 뭐야? 누가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유튜브 보고 누가 보는 거예요? 읽으라고. 아, 읽으라고? 아, 읽어봐요. 아 이거지라고? 조금이지만 수학여행 선물이에요. 나가사키는 카스테라가 유명하기 때문에 맛있었던 가게의 것을 사왔습니다. 팬이에요? 팬이 보는 거예요? 근데 한글 진짜 잘 쓰신다. 글씨 이렇게 너무 예쁜데? 가려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초점이 맞아요? 근데 글씨를 글씨도 잘 진짜 쓰셔. 예쁘고 이거 뭐지 진짜? 수학여행을 갔다가 이렇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